이제 업무 소개를 가려고 해요. 업무 소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년 단위 업무를 사이클별로 좀 끊어서 갈 거예요. 이 순서별로. 처음에는 제도를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는 계획 분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안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에 기타는 그때 보여드렸던 스파성 업무와 유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내제도 수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땡땡년도 성과는 땡땡 조원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나 모모 사업부와 모모 사업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기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신제품 시장 개척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제도, 법을 제정해서 조직을 움직여야 될지 가져와라 라고 CEO가 얘기를 하죠. 딱 저거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요. 정말. 왜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목표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기본기에 문제점이 있다. 시장 개척 미비하다. 기획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 것을 분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문제점이 뭔지는 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현업과 이야기를 하는 스타트가 시작이 돼요.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1년간, 내년도 1년간 내부에서 법을 수립하는 거죠. 되게 파워풀한 업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충 알아요.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제도라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고 얼마나 현업한테 임팩트를 주는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이 법이라고 하도 나는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서류로만 봤지. 그래서 출장 같은 거 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도 했고 지금은 재경으로 움직이고 현업과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법 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초안을 작성하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까지 지금 실적을 보고 나아갈 방향이 어떠니까 그거를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와라 니까 과거, 미래를 먼저 봐요. 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렇네? 그러면 과거에 그걸 제대로 해왔는지 보자. 그 다음에 기획팀의 의견인 초안을 만들어요. 드래프트 버전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초안을 만들고 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획은 또 뭘 한다? 배포, 즉 현업과 또 협의를 하러 가죠. 가서 초안을 주고 그들의 사유와 의견을 듣고 그들의 사유와 의견을 들은 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얼마가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CEO와 얘기를 해서 현업이 이렇게 힘들다는데요. 그럼 어떤 쪽을 조정하면 될까요? 라고 협의를 또 한 번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나면 다시 현업에 보내고 끝없는 싸움을 시작을 해요. 물론 나중에 진짜 정말 싸움이 지속되면 그냥 찍어 누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 이거 이제 CEO가 하고 싶다는데 해주면 안 되냐? 해라! 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을 많이 하죠. 정 안 될 때 CEO한테 자필 사인을 받아갖고 해요. CEO한테 이게 들고 가서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업이 못 하겠다는데요. 그랬더니 자기의 사인을 해갖고 그걸 스캔 떠갖고 보내버려요. 너네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찍어 누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찍어 누르면 현업과 좀 힘들어져요. 나중에 일하기가. 그래서 저럴 때 잘 풀어 나가는 방식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을 많이 이용했고 제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기획 쪽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또 협의 및 보고 결국 수립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합의를 했고 그럼 현업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줄 거냐? 요거를 이제 찾는 거죠. 땡땡년도 조직 방향은 기본기 강화하고 매출 증대,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조직은 페널티를 줘요. 이 페널티를 어떻게 주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인사조직이 아니에요. 인사적 페널티를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뭐를 줄 수 있냐? 사업 평가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재고 운영을 잘못해서 유통에 마진을 더 준 케이스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비용에 추가 비용을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10을 더 비용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익이 악화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KPI, 업적 평가할 때 사업 평가를 잘못 받게 되는 거죠.
사업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 사업을 운영했던 전체 모든 인원들의 평가가 떨어져요. 인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페널티를. 단 이렇게만 하면 혼나니 전략 목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달성한 조직은 인센티브를 줘요. 어떻게 준다? 비용을 마이너스로 주는 경우도 있고, 최종 평가할 때 전략 제품에 대한 평가를 인사 쪽에 얘기해서 넣어요. 매출 증대 30% 되면 정성평가든 모든 평가에 반영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거는 제도 수립할 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 회사의 방향마다, 그리고 경제 상황과 산업 상황마다 제도를 좀 다각도로 많이 고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내 제도를 수립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을 볼게요.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이 단계가 사실은 데이터 정리 단계예요. 왜냐? 방향성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3년에서 5년치를 데이터를 다 뒤집어 까요. 다 뒤집어 까서 진짜 얘네가 이걸 그동안 다 잘못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잘못해왔는 건지를 뒤집어 까보는 거죠. 이때 기획팀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돼요. 왜냐? 과거 실적 기반으로 너네 잘못해왔다, 이 방향이 아니다 라고 커트를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을 하고 데이터 정리를 엄청 해서 논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5년치 계획을 짜는 전략부서, 이거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미래 방향성을 점검을 해보고 데이터를 이제 파는 거죠. 과거 실적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다 정리해요. 이건 뭐냐? 논리를 만드는 싸움이에요. 너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방향성과 잘못한 게 확실해 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뒤집는 거예요. 이때 많이 하는 게 뭐다? 엑셀 노가다. 그래서 OA 실력을, 엑셀 스피드가 떨어지시면 야근도 엄청 많아지고 인정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입사하시고 나면 아마 엑셀에 거의 1년, 2년은 파묻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파묻히시면서 뭐를 배우게 되는 거냐면 논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기획팀에서 어떻게 논리를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요. 선정하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서 어떤 건 포기하고 자원이 모자르니 이거에 집중을 해서 제도를 만들자 라고 해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예요. 요거 딱 작성하면 이제 배포를 들어가거든요. 그 배포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업의 동기들이 전화가 와요. 초안 나가기 전에. 너네 지금 방향성 어떻게 됐냐? 우리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냐? 최대한 임팩트를 없게 의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오는데 절대 듣지를 못해요. 어차피 팀장님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안을 딱 팀장과 담당 임원과 해놓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럼 하나씩 더 들어가서 볼게요. 전략보고서를 점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전략보고서 점검한다는 거, 전략 방향, 향후 5년 뒤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봤더니 기본기 강화를 하겠대요. 그래서 생산과 품질 부서, 제조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서의 오퍼레이션,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불필요한 손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산이나 품질에서.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지표를 설정을 하죠. 데이즈 오브 인벤토리라고 해서 재고가 팔리는 일수를 계산하는 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A 제품의 재고는 만들고 나면 50일 있다 팔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50일에서 100일이 되면 뭔 말이냐면은 왜 재고를 가지고 100일이나 가져가냐, 영업에서 잘못한 거냐, 생산에서 잘못한 거냐, 막 만들어낸 거냐,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앞으로는 주요 지표로 설정할 거니 생산과 영업 모두 제대로 된 일정을 지키라는 거죠. 이건 단기 계획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표를 설정하면 이게 이제 KPI 지표가 되는 거예요. 생산부서는 이 50일 안에 재고가 팔릴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이 50일이 영업부서한테만 아레나이 있었거든요. 너네가 수요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생산 조직에도 부여해서 양 조직 모두가 챙길 수 있게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돼 있었고, 품질 쪽도 이제 KPI를 재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전략 보고서에. 필드 페일리어 레이트, 시장 불량률, 시장에서 몇 대가 불량이 나고 있냐, 그거의 금액은 얼마냐 라고 해서 예전에는 금액을 관리를 안 했었어요. 필드 코스트라고 해갖고 금액을 관리 안 했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수량만 관리가 되고 실제 우리 회사의 장부에 미치는 재무적으로 임팩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향도가. 그래서 이제 FCR과 FFR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불량률은 막 높아요. FFR은. 근데 FCR은 낮아요. 그럼 이 제품은 싼 제품이거든요. 이거에 과연 더 자원을 쏟아야 되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FCR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은 둘 다 높은 거 먼저 자원 투입을 하자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에서 얘기했던 게 전략 제품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뭐 TV 사업부회 같은 경우 올레드 TV 비중을 쭉 끌어올리겠습니다. 시장 판도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원이익률 5% 이하 사업은 철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실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TV 사업부의 올레드 매출 비중을 과거 걸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제대로 진짜 그 방향대로 가고 있었는지, 어느 지역이 그게 안 됐었는지 그걸 데이터를 까야 되죠. 또 하나, 공원이익률 5% 이하 사업 철수. 중복됐네요. 사업 철수를 검토한다. 그러면 공원이익률 5% 이하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걔네가 과거부터 공원이익률을 적자를 냈는지, 어떤 중간에 이벤트 때문에 적자를 냈는지 그거를 다 데이터를 내려야죠. 결국 또 엑셀 작업을 하러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엑셀 작업을 하러 가요.